네,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진짜 코앞입니다. 국가의 어른으로서 걱정이 많으시고 가닥을 잡아주고 계시는데요. 박찬정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와, 지금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 이때 추세가 그냥 그대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얼마든지 추세가 바뀔 수 있는 겁니까? 요게 후보 등록 직전 상황이죠. 예. 그러니까 오늘 등록하는 겁니다. 오늘 내일. 그러니까 사전 투표는 15일 뒤고 예. 본 투표는 딱 20일 남았는데 20일 날. 오늘 내일 후보 등록을 선관위에 등록을 하는 날이고요. 내 경험에 의하면 현재 추세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가 많았고 네. 또 중간에 돌발 사태가 있을 수도 있죠. 네. 그 몇 번 그런 일도 있고 하니까 자간 오늘 현재 각 당 지지율 네. 당선자 수 축에는 그대로 고착되지는 않을 것이다. 고착되지는 않는다. 그것이 얼마든지 하기에 따라 아. 변동이 얼마든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예. 이런 전제로 오늘 이제 방송을 예. 해야 되겠습니다. 우선 오늘 저 비례대표 문제 한번 짚어보시죠. 비례대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조국당도 그렇고 이재명 당도 그렇고, 야 이거 뭐 어마어마하던데요. 우선 조국 혁신당의 예. 비례대표제, 네. 이재명 당의 비례대표제, 그리고 국민의힘당 비례대표제. 네, 요게 결정적으로는 네,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회의원 선출 방법에 대한 헌법 위반 행위를 너무도 명백히 하고 있어. 네, 물론 국힘당도 이재명 조국 비례대표당에 비해서는 네. 덜한 편이지만은 네. 이재명 비례대표당과 조국 비례대표당은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그렇죠. 제가 여기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국회의원 선거라고 하는 국민이 뽑는 겁니다. 네. 국민이 투표장에 가서 직접 뽑는 거예요. 비밀, 평등, 그렇게 해서 직접 투표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지역구 후보는 이제 투표지를 받잖아요. 지역구 후보. 예. 쭉 받으면 그거 찍고, 그 다음에 지금 비례대표는 어떻게 되면 정당 이름만 나오거든. 그렇죠. 예. 정당 이름 나오고 거기 누가 나왔는지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만 볼 수 있고. 그러요. 그러니까 거기에 찍으면 자기들이 정한 순서대로 득표율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네. 지금 이 서열을 정해가지고 추천했다는 그 과정과 그 인물이 철저하게 반헌법적이다 이거야. 그러네요. 철저하게 반헌법적이야. 그러니까 크게는 비례대표도 국민이 찍어야 돼요. 왜 그러니까 지역구 내가 사는 서울 중구의 지역구 후보가 이렇다 그러면 내가 가서 이걸 찍고 그다음에 비례대표는 이게 어느 정당이 누구를 추천했다 하는 게 새카맣더라도 그게 나와야 됩니다. 이름이 다 나와야 돼. 그게 이제 대표상에 문제가 있고 한 그건 기술적으로 극복해야 되고 그래 조국당에서 이런 사람을 조국 혁신당이라고 했으니까 네. 그럼 그게 맞는 사람을 공천했는지 이렇게 보고 찍을 사람 없으면 안 찍는 겁니다. 그렇죠. 정당 득표율로 할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네. 그러니까 지역구에 내보내기 어려운 사람들. 이게 63년 이 비례대표제가 도입된 게 전국구라는 이름으로 도입된 겁니다. 네, 전국구죠. 그때는 지역구 수의 10%가 안 됐어요. 네. 안 됐어. 근데 지금은 지역구에 비례해가지고 이 전체 정원의 20%까지 네. 지금 차지하게 됐거든. 그러니까 전국구라고 하는 건 글자 그대로 전국적 명망가나 전국적으로 이 각계 전문가 이런 사람들이 지역구에 내세워가지고 선거운동 시켜서 국회에 들어오기에는 이게 어려운 사람들. 그러나 국회의 다양성을 위해서 각계 뭐 외교, 경제, 교육, 환경, 뭐 예술 이런 전문가들을 그러니까 초기에는 시인도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배정이 되는데 이게 이제 가다가 전국구로 돈전자 정치연금을 많이 한 거 전국구 전이 전국구로 몇 번 한 사람도 있어. 공개적으로 얼마 냈다 이렇게 돼 특별당비를. 네. 그러다가 6.29 이후에 삼김 시대도 비교적
예. 이게 경쟁을 하다 보니까 원 전국구 의미에 맞는 걸로 그 비례대표를 공천을 했는데 그 뒤에 김대중 시대 이후에 이게 파벌 나눠 먹기 그러니까 21대 공천은 완전히 X판이 돼버렸죠. 22년은 앞두고 이재명은 이게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하는 좌파들까지 잔뜩 집어넣어. 범죄자들이 또. 그렇지. 네. 잔뜩 집어넣고 이것도 말썽생기니까 갈아 끼우는데 또 위장하는 놈들이 들어오게 되고 이렇게까지 변질이 됐다. 그러니까 이재명 비례대표 문제는 그게 종북주사파 좌파들을 잔뜩 끌어다 놨다. 네. 이건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하고 그리고 과거에 이 반미우 운동, 천안함 폭침, 네. 그 다음에 뭐 이석기를 추종하는 세력. 이석기는 완전히 남조선 그 해방 전쟁에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걸 주장하다가 감옥을 거의 10년 살다 나왔잖아요. 네. 그리고 그 진보당이 해체됐거든. 그 잔당 추종 세력들 이걸 잔뜩 집어넣어 놨. 그러면 이 대한민국 헌법체제를 부정하는 자들을 거의 절반쯤 넣었다. 그 다음에 조국당은 내가 보기에 그냥 단순 용어로는 범죄 집단들이야, 범죄 집단. 그러니까 그렇죠. 일본의 박은정 검사부터 문재인의 검찰공화국 시대, 윤석열 검찰공화국 시대는 아니라고 나는 봅니다. 네. 문재인 검찰공화국 시대에 조작하고 그 박은정은 성남지청장 시절에 이재명의 성남 FC의 뇌물 사건을 깔아뭉개 버린 거야. 네. 그래 그 차장 검사가 반발해가 사표까지 나갔는데 그 뒤에 이게 징계에 회부된 이런 검사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황운하 네.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으로 징역 3년 실형을 받은 사람 거기에 그 다 끼워놨다며. 조국 조국 2번이. 자신이 이번. 이게 직무유기 직권남용 그 딸의 스펙 조작 때문에 1,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니까 요런 부류의 검사와 요런 피고인 범죄자들을 딱 채웠다. 그리고 구호가 뭔가 하면 윤석열 타도입니다. 이게 22대 국회에 들어가서 윤석열 임기 단축 개헌을 하거나 이 말은 뭔가 하면 탄핵하겠다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쫓아내겠다. 쫓아내고 이게 복수극이다.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은 이름을 조국 복수당이라고 해. 조국 복수. 조국 복수당. 그다음에 이재명의 비례대표는 자유민주 체제를 훼손 반대하는 이 헌법 체제를 부정하는 자들을 다수 추천을 했다. 헌법 부정당이네요. 자 그러면 국힘당은 어떠냐? 이게 뭐 범죄자 집단이나 자유민주 질서를 파괴하는 자들이 그 들어간 것 같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원 전국구의 취지에 비추어 봐서 전국구에 걸맞는 명망가나 각계 전문가나 아니면 또 선거 때 고생했거나 이런 사람들을 원 취지에 맞게 가령 제가 지금 말씀드린 비례대표 자체가 위원회지만 어차피 이렇게 운영되는 한 그 전통적으로 취지에는 맞느냐? 취지에 맞도록 네. 해야 하는데 국힘당도 마찬가지다. 국힘당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는 이게 3개 정당이 다 이 문제가 있다. 이러면 대통령이 왜 침묵하느냐 이거야. 대통령이 나서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겁니까? 대통령 헌법 66조에 네. 이게 헌법 수호 최고 책임자고 네. 취임할 때 선서를 합니다. 그러면 특히 이재명 조국당 경우에는 도드라지게 헌법 위반되고 있잖아요. 네. 뭐를 위반하고 있느냐? 헌법 8조 첫째로, 그다음에 헌법 41조, 42조의 국회의원 선거 규정. 그 헌법 8조에 명백히 위반돼요. 정당의 조직 목적은 민주적에 의해야 하고 국민의 정치 의사를 받아들일 필요한 조직에 의해야 한다. 여기에 비춰봤을 때 비례대표제 그 자체 지금 그런 뽑는 방법이 위원회를 하더라도 지금 이런 식으로 정당 추천제를 하더라도 그 헌법 8조에 비교적 맞춰야 될 거 아니야. 이거.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 이거 취소시킬 수 있습니까? 니네 이거 비례 안 돼. 헌법 위반이야. 그런 명령을 내릴 수는 없잖아요. 그런 방법이 명령 있나요? 못 내리니까 이 대통령에게 주어진 헌법 수호 책임자로서의 권한은 이런 정당은 이게
이 민주적 정당으로 존립이 불가능한 것이니까 헌법재판소에 정당 해소 제청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어느 세월에 아, 그거 선거 직전에 선거는 진행되고 네, 어느 선거 세월에 직전에는 지금 어렵죠. 진작 했어야 되는데. 그러면 현재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거는 국민들에게 이 사람들 경고라도 해야지. 아, 경고라도. 경고라도 해야지. 헌법소 최고 책임자 너희들 이러면 안 된다고 경고해야지. 엄포라도 놔야죠. 아니 사전에 경고해야 되고 결국 이렇게 되면 음. 내가 정당 해산 제소를 헌법재판소에 하겠다. 그거 내 권한이니까. 그래 이런 경고라도 해가지고 국민들이 이 자들이 하고 있는 이런 짓들이 위헌적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도록 해줘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야. 어? 그러네요. 느끼도록 왜 그걸 해줘야지. 못 하고 있을까요? 그건 내가 보기에 생각 자체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아. 아예 이런 일은 뭐 정당 자율에 맡기고 뭐 이렇다고 하는데 이게 헌정사상 최악의 위헌 사태. 이게 이래로 된 말이죠. 국민 정서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하니까 국회의원은 전과자도 되고 범죄자도 되고 대법원의 확정 판결 나기 전에는 피고인도 되고 다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이미 그렇게 됐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이게 젊은이들에게 나쁜 신호를 주고 그다음에 이 현상이 이게 나이 든 유권자들에게는 정치 혐오감을 불러일으킨다. 예. 이게 거꾸로. 그러니까 아이고 얘들 아주 이렇게 난장판을 부리는구나. 이게 하늘에 벌이 내려져야지. 아이고 투표하러 안 가겠다. 이러니까 여기에 중심을 잡아줄 사람은 대통령이지. 예. 그 대통령이 전면을 못 나서는 거는 국힘당 비례대표제도 내부 갈등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싶어. 대통령이 나서기는 무슨 소리 하느냐. 국민의힘당도 내부에 서열을 두고 티격태격하고 있지 않느냐. 얘도 마찬가지인데 어디다 대고 그러느냐? 근데 그게 똑같은 게 아닌데 사실은. 사실은 아니죠. 전혀 다르죠. 아닌데. 이건 아주 근본적으로 헌법 위반 행위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 선거 국면에 이를 조정하고 바로 세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아이고. 아무도 없어. 있는 건 헌법밖에 없어. 헌법은 글자로 된 거야. 글자로 된 걸 구체화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인데 그걸 하는 사람이 대통령에 의해야 하는데 안 한다 이게. 백약이 무효고 할 사람도 없고. 뭐 큰일 나는 수밖에 없네요. 이 범죄자들과 반헌법적 체제 인사들이 국회에 들어가서 그 꼴을 볼 수밖에 없네요. 제 아내가 말이죠. 그저께 비례대표제 이렇게 하는 거 처음 있는 일이거든. 예. 이렇게 들어갔다가 빠지고 빠졌다가 또 들어가고 그다음 전과자가 들어가고 남편인 제가 15대 국회 때 2번으로 원 배치된 걸 뒤로 빠지는 거 요거만 기억하고 있다가 예. 지금 하는 거 보니까 이게 난장판이거든. 예. 그 어떻게 비례대표제가 이렇게 되느냐? 들락날락하고 마음대로 뺐다 박았다 하고 하느냐? 사모님이 이제 여쭤보신 거예요. 변호사님. 내 아내가 나한테 물어봐. 그 답변을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예. 잠시 생각하다가 예. 나도 모르겠다. 나도 모르겠다. 아니 모르겠다. 평생 정치를 하셨는데 나도 국민이 모르겠어. 알 수가 있습니까 이거를? 나도 모르겠어. 저건 이래갖고 이게 굴러가니까 이게 누가 제동을 거노? 결국은 주권자인 국민이 제동을 걸어야 되는데 국민이 지금 이 순간에 얼마나 무력해요. 그 다음에는 헌법적 권한을 가진 대통령도 침묵하고 있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겠다 이거야. 국민이 본때를 보여줘야죠. 이제는 뭐 계속 미워도 다시 한번 이런 거 안 되고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들도 각성을 해서 그냥 계속 미워도 다시 한번 민주당 찍고 비례대표도 민주당 찍고 이제 그거 하지 말고 국힘당도 마찬가지로 이제 미워도 다시 한번 안 되고 저 비례대표 같은 경우는 따끔하게 뭐 다른 뭐 자유통일당이나 무소속은 안 되는 거야 비례대표. 자유통일당이나 이렇게 찍어주고 이렇게 국민들이 심판을 해야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이 헌법수호 최고 책임자로서 이 자포자기한 거 아닌가 싶어요. 왜 그런가 하니까 이게 22년 유죄 실형 받은 조국이가 만든 당이 지지율이 뭐 추세니까 올라가고 있다. 올 현재로. 그래서
그런 분위기다. 예. 그런데 그게 끌어모은 것도 전부 단어 하나로 하면 범죄자들만 끌어모아놨다. 예. 그리고 이걸 보고 의의가 없는 일이지. 이거 내가 어떻게 하느냐. 대통령이 아마 그런 생각에까지 미쳐 있는 것 같은데 이러다 보니까 조국의 타겟이 윤석열입니다. 만만하게 보고. 노골적으로 얘기하잖아요. 네. 내가 복수극이다. 그리고 지금 거기 그 황운한이 모두 그 실형받은 자들도 이 복수극이다. 윤석열 검찰에 내가 당했다. 그러니까 20대 국회에서 저거 쫓아낸다. 그 금년가를 탄핵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런 분위기가 말이죠. 지난주까지 저 감각으로 이번 총선거가 조국 등장 이재명의 저런 포갑적 행태 그 직전까지는 야당 심판 쪽에 이 선거의 네. 의미가 그렇게 모아졌다고. 있었죠. 예. 이런 야당 대표. 그러다가 지난 주말부터 슬며시 정권 심판 쪽으로 옮겨져 버렸어요. 예. 그게 선봉에 조국이서가 막 공격을 하니까 예. 중간 부동층이 생각할 때 지금 윤 대통령 뽑은 지 2년 됐잖아요. 예. 2년 된 3월 9일이고 5월 10일 취임했으니까 2년이거든. 예. 그런데 2년 동안에 중간 부동층이 볼 때에 우리가 기대한 게 있었다. 예. 첫째로는 이재명, 문재인 신속한 사법 처리 그리고 대장동 게이트의 확실한 처벌 네. 이게 안 이루어진다 이게. 큰 틀에서 국가의 안보에 관한 한미동맹을 복원했다. 이건 굉장히 큰 거지요. 예. 이건 문재인 정권이 망가뜨려 난 걸 캠프 데이비드 회담을 통해 가지고 한미일 정상회담의 주도권을 잡고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서 완전히 이게 이 방어 체제를 신속히 할 수 있는 구축을 하고 그걸 복원했다. 이게 아주 큰 과업이죠. 네. 근데 이건 밑으로 꺼져버려. 2년이 지난 사이에. 이제는 그건 당연한 거 아니냐. 우파 무동표 입장에서는. 근데 정작 기대한 건 못하고 있지 않느냐. 여기에 조국이가 공격을 하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정권 심판 쪽으로 무게 중심이 옮겨지고 있고 국민의힘당 한동훈 입장에서 보면 내가 열심히 3개월 동안 바람을 일으켜놨는데 기울어진 운동장을 상당히 이 비슷하게 또 조금 높게 옮겨놨는데 이 정권 심판 타겟에 막혀가지고 말이야 이게 한계가 드러나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시점에까지 와버렸다. 그 왜 이렇게 정권 심판론이 말도 안 되게 이제 지금 다시 살아나는 게 왜 그런 겁니까? 이유가. 이재명은 나쁘다. 예. 그게 면역이 생긴 거야. 아, 그건 원래 면역이야. 나쁘다. 원래 나쁘다. 그러니까 이번 선거에 이러나 저러나 이 민주당으로 당선된 사람들 이재명이 쫓아낼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관념이 생기기 시작했어. 아무리 생각해도 이재명은 온전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재판 진행이나 여러 가지로 봐가지고. 그런 데다가 이제 조국이 등장해가 조국도 나쁘다. 예. 말이 되느냐. 20대에는 지지율이 빵이란 거 아니에요. 네. 스펙 위주한 거 이런 것 때문에. 네. 그런데도 저를 공격하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 공격받을 만한 게 있지. 그러니까 2년 동안 한 게 무기력했고 그리고 최근에 몇 가지 사건이 이게 말초 신경을 자극해 버렸단 말이야. 이게 이종섭이 사건이라든지 황상무 사건이라든지 의료 대란을 아주 매끄럽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라든지 이런 게 겹쳐가지고 이게 기대한 이 사법 처리해야 할 대상들이 지금 나서가지고 당을 이렇게 만들고 지도하고 있잖아요. 다 구속돼야 할 사람들 아니야. 이재명이나 조국이나 그리고 문재인까지. 예, 그러게요. 구속돼야 할 사람이지. 아니, 시청자 여러분들이 하나 기억하셔야 할 거는 송영길과 이재명의 범죄 혐의의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이재명이 압도적으로 중범죄자지요. 네, 그렇죠. 그런데 똑같은 유창훈 부장판사라는 이에 의해서 이재명은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고 송영길은 구속영장이 발부돼가 구속돼가 이번에 거기서 뭐 검찰 깨는 당을 만들겠다 하는데 지금 그 쉽지 않은가 봐. 뭐 만드냐 마는지 모르겠는데. 만들었어요. 소나무당이라고 만들었어? 송영길이 만들었어요. 근데 그
다 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첫 공판에서 송영길 전 대표 한 말이 있어. 내가 뭘 잘못했느냐 이거야. 그게. 왜 나만 갖고 그래? 그렇지. 나보다도 더한 사람들이 나서서 저러는데, 근데 그 윤상훈 부장판사가 그때 이재명 구속영장을 기각할 때의 위정교사는 인정이 된다. 나머지도 의심스러운데 그가 당 대표니까 그러니까 도망가거나 증거인멸 우려가 덜하다. 왜? 당 대표니까 이게 공개적으로 노출되어 있으니까 도망은 안 갈 것이고, 그다음에 증거인멸도 함부로 안 할 것이다. 그 이유거든. 예. 그 이유. 예. 그런데 송영길 전 대표는 그 같은 판사가 범죄 사실도 훨씬 얕은 것에 대해서 범죄 혐의가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이래 구속을 했어. 이 균형을 누가 믿느냐 이거야. 이게. 그다음에 법원, 이게 법원이 문재인 이래 김명수 법원에 아직도 찌들어 있어. 그러니까 조국이가 2심 실형을 2달 전에 받았죠. 2심 실형을. 네. 이게 2년 이상을 끌었거든, 재판을. 네. 1심, 2심 오는데 2년 이상 끌었다고. 그게 왜 그렇게 오래 끊었냐 이거야. 지금 이재명 끄는 거 그건 뭐 말할 필요도 없고. 집중 심리를 해갖고 해야지. 그러니까 이제 이 대법원을 노리는 것 같은데, 나는 대법원의 조희대 대법원장이 된 이래에 이게 이 조국 사건은 이게 선거와 관계없이 빨리 대법원이 판결 내려야 돼. 그거 왜 몇 달씩 끌 이유가 뭐가 있어? 아니 조희대 대법원장으로 바뀌었는데도 왜 그럴까요? 그럼 뭐 김명수가 알바가 놓은 판사들 때문에 그렇다고 핑계를 대는데, 인사를 하면 되잖아요. 인사 1, 2월에 했는데 인사를 했는데도 이러면 왜 그럴까요? 중요 사건이라고 하는 건 형사사건의 집중 심리라는 게 있어요. 집중적으로 심리를 해야지. 이재명이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이 기소된 지 2년인데 지금 너 세워라 내고라고. 그게 뭐 요 며칠 전에 기일이 정해져 있는데 본인이 바쁘다고 안 나가고 다음 4월 20일인가 다음 기일이 또 정해져 있어. 선거 후에. 예. 그러니까 이게 선거 전에 못 나간대요. 그러니까 사법 질서까지 완전히 이렇게 망가뜨리는데, 이게 앞으로 돌아가서 그럼 이게 사법 질서까지 이렇게 멍그러뜨리고 하는 이 일에 대해서 헌법상 이런 무질서를 바로잡을 책무가 누구에게 있느냐? 헌법상 책임이 있는 자가 또 대통령이니까. 대통령이지. 또 대통령. 대법원장도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대법관도 그렇죠.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예? 그 조희대를 잘못 임명했다는 건가요?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금 뭐 취임한 3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3개월이라도 할 일은 해야죠. 그래 두고 봐야 되는데, 자관 이런 이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이 기소돼 가지고 3년이 지나서 이게 1심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네. 이게 2020년 국회의원 선거 있던 해 1월 달에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에 기소된 피고인 황운하, 네. 한병도 등이 그 석 달 뒤에 있는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전부 당선돼가 임기 지금 다 채우고 네. 1심 그러니까 3년 만에 1심 유죄 판결 받았는데 임기 다 채우고 세비 다 받아먹고 국회의원 배지라고 행사를 해가 2심은 언제 있을지도 몰라. 지금 재판이 2심에 올라가 있어 그 사건이. 그러니까 기소된 데 치면 지금 4년이 넘었는데 1심에 실형받은 놈들이 아직 2심 재판이 시작되지도 않았어. 그런 사이에 그 황운하가 조국 땅에 가서 지금 국회의원 당선권 안에 들어가 있다. 이게 요게 이제 하나의 중심적인 예인데, 이게 바로 돼 있느냐? 이거를 헌법상 바로 된 게 아니다라고 소리 지를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밖에 더 있느냐 이 말이야. 대통령. 근데 대통령 가지고 저 국힘당에서도 아니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예고를 해야지. 선거와 관계없이 말이야 정당 해산 제소 신청을 하겠다라든지 해야지. 그게 국힘당에서도 저 항상 뭐 그거 가지고 당신 때문에 대통령 때문에 우리 지지율 떨어진다고 그러고 난리들 치는 판에 대통령이 이거 엄포하면 또 대통령 때문에 선거 졌다고 이러고 나올 놈들이에요. 국힘당이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답답하니까 그냥 선거 전까지 그냥 여기서 우라가 치미는데도 그냥 그 가만 놔두고 민생 행보나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윤 대통령도 할 게 없잖아요 지금. 그게 지금 현실인데 이봉규 예. 대표 지금 말씀이 이걸 현실로 받아들이기에는
이 나라의 헌법주의, 그다음에 이회민주주의, 정당의 민주화, 국회의원 선거의 국민 직접 투표, 이게 다 망가져 있는데도 아무도 얘기를 안 한다. 유튜브에서 우리가 이 얘기하는 거, 요거 무슨 놈의 메아리가 있나요? 메아리가 없죠. 무슨 놈의 메아리가 있나요? 그래 결국은 국가나 사회적으로 보면은 이재명, 문재인 감옥에 앉혀놓은 게 되치기 당하는 거예요. 국가적으로. 그 빨리 한동훈 법무부 장관 때 이원석 검찰총장, 윤석열 대통령 세 명이 비장한 각오로 이재명과 문재인, 이재명 잡아 쳐놓고 문재인 수사 들어가고 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방기하다가 그걸 선거 공학적으로 이재명이 꽃놀이 패 잡고 이재명이 범법자가 야당 대표에 있는 게 선거에 유리하다. 이래서 민기적거리다가 지금 되치기 당하는 거 아닙니까? 사회가 되치기 당하고 국가가 되치기 당하는데 자기네들은 되치기 당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입만 나불나불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답답합니다, 국민들만. 윤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은 그저께 공천자 대회에서 서서 죽겠다. 이 선거에 지면 끝장이다. 이런 말을 했거든. 그런 말을 했는데 하나만한 소리죠. 그 말을 뒷받침할 이 선거에 우리에게 힘을 실어주면 우리가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으로 국민 여러분을 지키고 헌법을 지키겠다 하는 걸 윤 대통령대로 여기에 콤비 플레이를 해가지고 국민들에게 분명한 걸 얘기를 해야 돼요. 콤비 플레이도 안 돼요. 그 다음에 그 당선자 대회에서 뭐 세비 삭감 이런 거 개별적으로 이게 공천자들이 각서를 써낸 것 같은데 그 국민들이 잘 인지 못하고 있어. 잘 못하고 있어. 더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 돼. 예. 세비를 얼마, 보좌관 수를 얼마, 그 다음에 각종 특혜를 어떻게, 이거 구체적으로 지금 초반에 얘기를 해야 돼. 그걸 한동훈 입으로. 그리고 대통령은 이 일련의 헌법 위반 질서에 대해서 헌법 최고 책임자로서 내 입장이 어떻다 하는 거 얘기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대한민국이야. 그럼요. 어? 가령 어차피 질 일이면 법대로라도 한번 해야 될 거 아니야, 대통령이. 왜 집니까? 이겨야죠. 제가 생각하는 건 이러면 어떻습니까? 변호사님이 한번 판단해 주세요. 한동훈 위원장이.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법무부 장관 때 김명수 사법부에 벽에 막혀서 이재명 사법 처리 못하고 문재인 수사를 못 들어갔는데 저의 역량이 부족했습니다. 철저히 반성합니다. 그런데 만약 다수당을 만들어 주신다면 내가 이번에는 목숨 걸고 이재명 감옥 보내고 문재인 수사하고 법치 바로 잡겠습니다. 저희를 다수당으로 만들어 주시면 내가 목숨 걸고 이재명 감옥에 쳐넣겠고 범법자 정치인들 싹 쳐넣겠습니다. 이런 각오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저께 서서 죽겠다. 그 대신 선거 지면 끝장이다. 그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도 말고. 사회적 선행의 각오를 표명했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그 얘기 해야 돼. 그러니까요. 그 얘기 나도 찬성이요. 아 그렇겠습니까? 네, 예, 그렇게 해야 돼. 예, 알겠습니다. 박찬종 변호사님이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은 충분하지? 예, 정말. 네, 감사합니다. 예. 요거를 말이지. 좀 빨리 네. 이메일을 좀 보내줘요. 네네네. 알겠습니다.